안녕하세요. AI 조이사입니다.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개인택시 초보 입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개인택시 양수 절차를 밟고 영업 개시를 하면서 택시 초보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처음에 개인택시를 시작하시는 분은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하실 거예요. 첫 승객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가서 내려드리고 요금을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기존에 법인 택시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경험이 있어서 수월하겠지만은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새롭거든요. 개인택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거는 일단은 성추행. 옆에 승객분이 이제 여자분들이 탈 수도 있고 남자분들이 탈 수도 있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손님이 타셨을 때 조수석 옆에 딱 모시지 말고 뒷좌석으로 안내를 하세요. 뒷좌석으로 안내를 하시고, 그리고 여자 승객분들이 차를 타셨을 때 요즘은 여자분들도 음주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음주를 하시고 귀갓길에 술 취하고 잠드실 수도 있어요. 술 취하고 잠드실 수도 있는데 절대 손으로 흔들어 깨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흔들어서 깨우시게 되면 성추행이 돼요. 여자 손님들 모시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승객분이 못 일어나게 되면 손으로 절대 흔들어 깨우지 마시고 가까운 지구대에 가셔서 요청을 하세요. 이 손님을 모셨는데 손님이 잠들었으니까 이 손님을 좀 깨우셔가지고 요금 관계나 목적지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운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가장 안 하셔야 될 일, 일단은 음주죠. 개인택시는 손님을 모시고 가는 차량으로서 음주를 하게 되면은 이 면허권이 죽어버려요. 면허권이 취소가 되면은 이 면허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9천만 원 이상 주고 산 면허권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술 음주가 바로 마셔가지고 나오는 법도 있지만은 전날 주치라 그러죠. 전날 저녁 늦게 술을 많이 드시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음주 주치가 남아 있어가지고 면허 취소 수준에 나와요. 건강한 사람이 술을 한 병 드시고 주무시면은 8시간이 정도 지나야 이게 해독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드셨을 때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을 나오지 마시고 술이 완전히 숙취가 해소된 다음에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진 아웃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예. 그리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지켜야 할 룰이죠. 손님한테 부당 요금을 청구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손님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3,000원 나온 거리를 뭐 10,000원을 달라든가 20,000원을 달라든가 부당요금이죠. 부당요금을 절대 청구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승차 거부. 승차 거부라는 것은 손님이 손을 들고 목적지를 말씀해서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그걸 안 갔을 때, 손님을 태울 의사가 없을 때는 휴조 차량이라는 명시를 해주시고 차를 세우면 안 돼요. 세워서 목적지 어디 가십니까 해서 손님을 골라 태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부당하게 승차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행정조치라는 것은 택시를 하시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했을 때 3번 이상은 그것보다 삼진 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진 아웃이 되면은 면허권이 취소되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 종목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손님을 모시고 서울 갔다 인천시외를 벗어나서 손님을 모시고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손님을 태우고 오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콜을 받아서 태우고 오는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에요. 타도 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손님을 모시고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서 손님이 손을 든다고 해서 그 손님을 태우면 그는 타도 영업이 되는 거예요. 타도 영업을 해서는 안 돼요. 타도 영업으로서 규제 위반이 되니까 이것은 행정 조치를 받으니까 타도 영업을 해서는 안 돼요. 콜로 손님을 모시는 것은 정당하지만은
서울 시내나 어디 시외를 벗어났을 때 그 지역 손님을 모시고 그 지역에서 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님을 하차시킬 때, 승하차시킬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오토바이하고 개문 발차 사고예요. 문을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그걸 들이받았을 때는 택시 기사분이 100% 다 책임을 지시게 됐어요. 그걸 내려줄 때는 항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옆으로 지나가는 차가 문에 부딪히지 않게끔 조심해서 손님을 하차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항시 유념을 하셔야 돼요. 개문 발차 사고가 많으니까 그 점을 굉장히 유념해 주셔야 돼요. 또 사고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 택시를 운영하다 보면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때 쌍방간에 타차 기사분이나 내려와서 이 정도는 경미하니까 그냥 가시죠 해서 그냥 가셔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연락처를 그분한테 틀림없이 보내드리고 그분 연락처를 받아오시는 게 방법이에요. 그냥 연락처를 받지 않고 그분이 괜찮다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분이 마음이 변해서 이걸 뺑소니 신고하게 되면 뺑소니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가까운 지구대 그분이 그냥 가셔서 괜찮으니까 그냥 갑시다 했더라도 좀 미심쩍다 했을 때는 가까운 지구대에 가셔서 일단 신고를 하세요. 내가 이런 사고로 해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해서 쌍방에 그냥 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신고 자료를 남겨놓으면은 뺑소니가 절대 안 되니까 서로가 웬만하면은 꼭 신고를 하시라고. 끝으로 번호판 구입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 택시는 고가의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허가되는 관음인 업소에서 번호판을 구입하셔야 추후에 문제될 수 있는 거, 전 차주가 그 차를 이용해서 성추행이나 마약이나 절도나 음주를 했을 때 이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2년 후에나 3년 후에도 이게 면허 취소 사유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허가된 업소에서 관인계약서를 쓰고 꼭 진행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 택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